예,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이 법원 출석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재판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공판기일이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달로 이렇게 미뤄지게 됐는데 네. 이런 일이 좀 흔하게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재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고 난 뒤에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찰, 검찰 수사 기록을 보고 피고인의 기본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변호인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 변호인이 그대로 사건을 맡았다면 모를까 중간에 변호인이 변경돼서 새롭게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기일 정도는 연기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변호인이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청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청구에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네. 유아인 씨 현재 혐의가 8개 정도로 지금 추려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병원 등에서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마를 직접 흡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개 혐의 중에요.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사기 혐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기 혐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사기는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사기가 병행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 의료법 위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는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병행되었던 사기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현재 유아인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 투약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변호인단과 유아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좀 쏠려요. 추정컨대는 현재 제기된 공소 사실 중 마약 투약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9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할 당시에 마약 투약과 관련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프로포폴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한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 같습니다. 대마 교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도 권유 자체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그 의문을 제기했었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한 만큼 현재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즉 마약류 투약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케타민이나 어떤 코카인 이런 부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즉 병원에서 여러 차례 투약을 받은 내역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까지 부인하게 되면 형량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법원 초기 단계부터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 다른 마약류는 만약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다면 인적 여부를 검토해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대마 흡연, 대마를 타인에게 흡연하도록 교사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이 흡연한 부분도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이제 뭐 나오게 될 텐데 이 혐의를 입증하게 될 어떤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마약류 관련된 사건입니다. 마약류의 종류, 시기, 투약 횟수에 따라 형량은 상당 부분 갈리게 될 것인데 사실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만큼 이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시기, 양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일정한 사정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이 혐의 자체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본인이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네.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내비쳐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하자면 현재 상당 부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마 교사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면 네. 그렇지 않아도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한데 이 혐의들까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대마의 경우에도 본인이 투약한 경우와 타인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교사한 경우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재질이 다릅니다. 네, 형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포섭해서 마약류를 투약하게 한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이는 집행유예로 그대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류 투약의 양이 상당히 높은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즉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때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이나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이제 사건 초기부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어떤 변호인단들이 들어왔죠? 현재 유아인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대검 마약 과장 출신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평가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마약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할 것 같고 그 외에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초호화 변호인단이 선임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완료돼 기소가 된 현재 시점에서 법원 단계에서 다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변호인단의 면면보다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다투고 충분히 그에 반박하는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사나 검사 이런 정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호화 변호인단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체감하기로는 전관 변호사의 역할,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재판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당부만 판단하는 절차라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적고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상당히 엄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양형 기준도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아인 씨는 초범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의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그 투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 네.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에 접어들었고 이 경향에서 유아인 씨라고 또 유아인 씨의 변호인이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비껴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재판이 시작이 되면 1심 판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립니까? 혐의를 인정할 때는 사실 재판이 4, 5개월 정도에도 종결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는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투는 혐의도 들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대마 교사 혐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하고 다툴 가능성이 높은데 부인하고 다투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불렀던 참고인들을 즉 법원에 직접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다투는 혐의가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직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징역 2년의 실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이고 여기에 증거인멸 등 현재 유아인 씨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